네,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. 많은 이슈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콕 집은 프레스콕입니다. 먼저 김태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나오는 김경록 씨, 그리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오는 정 교수의 모습, 바로 CCTV에 딱 찍혔습니다. 저희 MBN이 보도한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. 이 김경록 씨가 들고 나온 PC에는 이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이미지 파일이 보관돼 있었고요. 이 정 교수가 들고 나온 노트북은 검찰이 지금도 행방을 찾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. 일부에서는 이 CCTV 화면이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하고, 정 교수나 김 씨는 개강 준비 때문에 수업 준비하러 간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1층에 CCTV가 있는 걸 아는데 증거인멸을 하려 했다면 다른 통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. 다른 동양대 교수도요, 증거인멸 의도였다면 PC를 창문으로 빼갔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. CCTV에 찍힌 이 장면, 증거인멸의 현장일까요?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를 드나드는 장면이었을까요? 김태일의 프레스코, 증거인멸이냐 수업 준비냐입니다. 네, 시간이 한참 전인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데, 김태일 기자. 네. 자, 이 정경심 교수가 갖고 나온 저 가방에 노트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,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진위 공방 중에 또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언제 이 사건이 발생했고, 언제 정경심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동양대 가서 저 PC와 노트북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갖고 나온 겁니까? 일단 이 CCTV가 찍힌 건요. 먼저 이제 지난 9월 31일 밤 12시 1분입니다. 이 김경록 씨가 동양대에서 이제 PC 전체를 들고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다음 날 8시간 뒤에 9시 9분경에 이 검은 모자를 쓴 정경심 교수가 이 백팩을 메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모습이 바로 동양대 1층에 있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. 예. 자,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저 가방 안에 노트북은 없었다. 김경록 씨가 뭔가 기억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.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요, 이렇게 PC를 갖고 나오고 노트북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갖고 나오면서, 자, 증거인멸이냐 아니냐, 이제 이 논란도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이 당사자들의 해명을 좀 설명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. 이것과 관련해서 이 개강을 준비하면서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업 자료를 준비하려던 것이었다 하면서 당시 학생 개인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연구실에 갖다 놓았다,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. 또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잘 살아왔다, 똑바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. 그래서 또 애들이 열심히 했다, 이런 것을 좀 의혹이 제기되자 보여주고 싶어 해서 관련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당시 동양대를 찾은 것이었다. 그런데 당시에는 수사 의혹 초기였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중요한 의혹이었어서 이제 시간이 남는 주말에 갔던 것일 뿐 의도적인 증거인멸은 아니다,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. 예. 김태일 기자, 지금 이 증거인멸이냐 아니냐, 개강 준비를 위해서 들어갔다 나온 것이냐, 아니면은 뭔가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, 학교 관계자 얘기도 좀 나왔어요, 오늘. 일단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요,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좀 반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교양학부 교수 연구실이 기숙사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. 이게 오히려 점호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야식 받으러도 1층 많이 내려오고 그런 어떤 심야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왕래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진짜 공영 현관을 당연히 열고 들어오면 바로 그 천장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건 학생들도 알고 교수들도 다 알고 있고요. 그 정 교수가 그 현관을 이용해서 뭐 본체를 들고 나갈 때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그런 방법을 저 같으면 그런 의도가 있다면 1층에 뭐 학생들 야식 받을 때 주로 창문 틈으로 주고받는데 정 교수 연구실도 1층이니까 오히려 자기 창문으로 뺐을 것이다. 그리고 장 교수는 이제 증거인멸이라고 마치 이제 범죄 영화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, 이 학교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. 뭐 연구실 위치나 구조, 뭐 당시 상황들 뭐 이런 걸 고려하면 증거인멸한 걸로 볼 수는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이제 학교에 오면서 당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조교한테 연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. 내가 지금 학교를 가니까 근데 열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문을 못 열면 당신이 와서 좀 열어주라, 이렇게 전화를 한 게 있는데,
만약에 이제 은밀하게 PC를 꺼내갈 의도가 있었다면 이 정경심 교수가 열쇠를 본인이 챙겨서 가지 왜 조교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이런 반박입니다. 예.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현관으로 들었겠느냐. 그리고 또 뭐 조교에게 열쇠를 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굳이 했겠느냐. 자, 이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반박의 근거다. 알겠습니다. 유호정 기자.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, 이 김경록 씨,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들고 있는 이 하드 PC는 사실 이게 검찰에 이제 제출이 됐어요. 그렇죠? 자,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경심 교수가 들고 있는 그 노트북 가방처럼 보이는 그 가방. 그 안에 진짜 노트북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. 김경록 씨 변호인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는 그렇지 않다. 김경록 씨 쪽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신빙성은 어느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건가요? 네, 입장을 정리해보면 김경록 씨는 이 정 교수가 자신과 함께 동양대에 갔던 저 때 전후로 자신의 차에 노트북을 둔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. 예, 둔 것 같다. 네,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데요. 인사청문회 당일 오전에 이 정 교수의 요청으로 본인이 자신의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져다 달라 해서 호텔로 가져다 줬다. 이런 진술을 검찰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김 씨는 이 정 교수가 노트북을 꺼내본 뒤 조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.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요. 그러나 정작 정 씨는 이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. 그 가방 안에 노트북이 없었다.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이 검찰은 일단 이 가방 안에 있는 행방에 모여난 이 노트북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. 자택 압수수색은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놓친 게 아니라면은 그 외의 장소에 이 노트북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. 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어려운 변호인 사무실이라든지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. 네네네. 예.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지금 검찰은 저것이 노트북이 맞다면 그 노트북 안에는 이른바 딸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뭔가 증거가 있을 거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김경록 씨도 재소환하고 정경심 교수도 또 소환해서 조사한다. 예, 그런 것 같고 정경심 교수는 노트북이 없다.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. 일단요. 증거인멸이냐 아니면 단순히 개강 준비를 위해서 학교 사무실에 들어갔다 온 것이냐 하는 부분 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노트북이 실제로 들어있었느냐 가방 안에. 그렇다면 지금 그 노트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. 정경심 교수가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가방 안에 노트북은 없었던 것인가. 뭐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니까 좀 알기가 좀 어려워요. 예. 일단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예. 같습니다. 이 이제 노트북을 가져갔던 시점이 9월 1일 날 새벽이에요. 예. 자, 그러면 8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이 30군데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합니다. 그랬죠. 예. 자,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지금 그 김경록 씨에 따르면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죠. 자, 영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차 운전을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본인이 원래 그날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밤 12시에 차를 몰고 일단 영주에 있는 동양대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처음에는 이게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. 예. 근데 이게 하드디스크가 이 사양이 맞지 않아서 교체가 불가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제 저는 본체를 들고 나왔다는 통으로, 것이거든요. 예. 자, 그러면 지금 뭐 일단 동양대 교수들 주장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밖으로 딴 데로 내보낼 수 있는데 왜 일로 나왔겠느냐, CCTV가 있는.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정을 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다급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30군데에 대해서 갑자기 압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.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집과 동양대 교수 사무실은 일단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거가 있고 난 다음에 동양대 교수실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PC 같은 경우도 보면 이 PC에 실제 있었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핸드폰도 있었다는 거거든요. 차명 핸드폰. 즉 유심 칩을 바꿔 껴서 그걸 가지고 직접 이제 조국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 보면 지금 뭐 물론 우리가 보통 업무는 이제 바로 PC에서 봅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옮겨가면서 하려면 사실은 또 이게 이제 노트북이 필요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것 때문에 최근에 호텔에 어떤 CCTV를 압수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런 상황에서 김경록 씨, KBS 취재진 또 유시민 씨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 동양대에 내려간 것이 뭐 지시라기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려간 것이다. 또 이런 식의
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검찰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근희 기자, 최성해 총장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앞서 정경심 교수는 이 검찰 조사에서 이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에 최성해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은 상을 받는 사람이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정 교수의 딸이었다면 내가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요. 자신을 위임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정경심 교수를 임용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인데요. 이와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. 또 이 진실 공방을 가리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와 대질신문까지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향후 검찰에서 추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한 진위 여부가 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최성해 총장은 또 본인의 허위 학력 기재 부분 의혹도 좀 받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예, 본인도 의혹의 대상에 서 있어요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자,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.